네,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유입니다. 음, 오늘은 클로즈 리딩 7번째 시간으로요. 해롤드 핀터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죠. 영국을 대표하는 극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해롤드 핀터의 The Birthday Party, 생일 파티라고 하는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가 오른쪽에 보이고 있죠. 30년에 태어났고요.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런던의 동부 해큰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빈곤하고 인종적으로 봤을 땐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해큰이에서 1930년에 태어났고요. 유태계입니다. 사실 그 핀터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따라오게 되는데요. 하나가 부조리극, 그리고 사무엘 베켓,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다 라고 하는 아이리시 출신의,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켓이라고 하는 극작가가 주도한 부조리 연극과 결부되어서 핀터의 작품을 해석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핀터는 부조리 연극, 최소한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는 핀터는 부조리 연극을 대변하는 그런 극작가다. 사무엘 베켓과 같은 계열의 극작가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핀터를 설명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어구입니다. 위협 희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Comedies of Menace. 보통 코미디와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약간 서로 모순되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핀터 극은요, 보통 외부로부터 차단되어 있는, 폐쇄되어 있는 공간, 그게 뭐 지하실이든 아니면 방이든 그런 공간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고 있고요. 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낯선 사람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언어라든지 등장인물들 사용된 언어라든지 상황 같은 것은 결코 등장인물들이 주변 사회를 이해하거나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감, 위협적인 감정만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런 종류의 드라마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Comedy of Menace라고 하는 위협 희극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핀터를 설명해 내고 있는 게 그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밑에 설명한 것과 같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삶 속에서 갑자기 외부인들의 침투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이런 침투와 위협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핀터의 아주 일반적인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birthday 파티는요, 1958년에 공연이 되었습니다. 런던에서 초연이 되었는데요. 리릭 해머스미스 극장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되었을 때요,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뭐 좋지 않았다는 것이 약간 부드러운 표현일 정도로 적대적인 비평가들이 많았는데요. 핀터의 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연극이다라고 해서 사실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요, 이 초기의 비평가들의 평가 중에 이 항목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bewildered hysteria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요, 이 연극에서 핀터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반응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핀터의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사실 느꼈던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당혹스러움, 그렇죠?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당혹스러운 감정 속에서 고조되는 불안감, 우리가 히스테리 부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불안감, 초조감, 이해하지 못할 그런 감정들로 사람을 미치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 핀터의 그걸 핀터의 극에 대한 하나의 뭘 이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요, 8번만 사실 공연을 하고 그만둬야만 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컵이라고 하는 극작가, 컵이라고 하는 비평가는요, 이 벌스데이 파티를 쭉 다 보고 나서 사실 벌스데이 파티가 보여주는 것은 정신적 착란, 정신병을 경시병에 시달린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재현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커비가 얘기하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요, 지금 이 화면에서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지금 앉아있는 이 등장인물이 스탠리입니다. 스탠리 웨버라고 하는 등장인물인데요. 영국 남부의 해안 지방, 뭐 특출날 것도 없는 해안 지방의 여간방에서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과거에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는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본인의 주장 말고는 어디에 거주했고 가족은 누구가 있고 무슨 일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런 정보는 핀터가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모호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탠리 웨버라고 하는 인물이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자기 생일날이죠. 생일날에 두 사람의 외부인으로부터 방문을 받습니다. 그 두 명의 외부인은 골드버그라고 해서 유태계의 캐릭터입니다.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좀 어린 아일랜드 출신의 맥칸이라고 하는, 골드버그와 맥칸이라는 두 인물에 의해서 지금 방문을 받고, 이 두 인물이 주는 위협감, 그리고 이 두 인물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이유와 동기 같은 것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화면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치 과거의 어떤 사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스탠리를 몰아세우기도 하고, 스탠리의 과거의 잘못,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가지고 신문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신적으로 착란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데요. 맨 마지막엔 말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순종적으로 변한 이 스탠리를 데리고 이 두 인물, 골드버그와 맥칸이 여관을 떠나는 것으로, 어디론가 이 인물을, 주인공을 데려가는 것으로 작품이 끝나고 맙니다. 사실 이 여관의 주인공, 여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매그라고 하는 주인은요, 맨 마지막에 사실 어떤 일이 명확히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생일 축하장에서 벌였던 파티에 대해서 혼자 웃으면서 해고하는, 마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루가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 벌어졌던 끔찍한 일들, 그 위협적인 상황들은 관객들은 다 고스란히 다 보게 됩니다. 커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 스탠리가 겪어야 됐던 일들, 고통, 그리고 스탠리의 정신병이 악화되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본다면, 뭐 멘탈 브레이크다운의 한 예다라고 보는 것은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핀터 극은 단순히 이런 의학적인 질병, 그리고 질병의 현상과 원인을 제시하는 그런 드라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87년에는요 영국 BBC 텔레비전이 이것을
TV 드라마로, TV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케네스 아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을 했고요.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인물이 바로 스탠이라는 인물입니다. 케네스 크래넘이라고 하는 배우가 스탠리를 연기했고, 오른쪽이 여관 여주인인 매그 역할을 했던 조안 플라우라이트죠. 그리고 재미있게 여기서 화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골드버그라고 하는 인물을 맡았던 것이 바로 이 극작가 본인인 당사자인 해럴드 핀터였습니다. 재미있게도 해럴드 핀터는 극작가인 동시에 그 연극 활동 초반에는 활동, 극작가뿐만 아니라 배우로서 활동을 한 그런 배우이기도 합니다. 자, 핀터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핀터극을 베켓과 연관시켜서 하나는 부조리극 또 실존주의 연극이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비평가들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 이런 특징을 부각시키는 어떤 비평가 중에 하나는 마틴 에슬린인데요. 이 평론가에 의하면 What Pinter tries to communicate by such an image is ultimately the totality of his own existential anxiety. 그 작가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실존주의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에슬린이라고 하는 비평가는요, 핀터 극에서 보여지는 이 불안감, 위협적인 상황 같은 것이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마이클 빌링턴이라는 또 다른 비평가는 영 다른 입장에서 이 작품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빌링턴에 의하면요, The Birthday Party is a deeply political play about the individual's imperative need for resistance. 작품의 맨 마지막에요, 끝없는 신문과 압박, 위협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 아주 굉장히 의미 있게 스탠리가 썼던 안경, 스탠리의 본인의 정체성을 암시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경은 짓밟혀지고 부서졌죠, 작품 속에서. 그리고 목소리까지 잃어버립니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하는, 완전히 글쎄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압력에 굴복하고 체제에 복속당한 개인의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상태로 이 메칸과 아까 얘기한 골드버그에 의해서 끌려나가는 맨 마지막 장면, 그렇죠? 그 맨 마지막 장면을 봤던 여관 주인 패티가 남편입니다. 매그의 울부짖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끌려가는 스탠리에게 저항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없이 끌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 소리와는 상관없이 무력하게 끌려가는, 그리고서 더욱 말릴 수도 없는 그 상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이클 빌링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연이 사실 작품의, 그리고 등장인물의 동기, 작품의 배경과 등장인물 동기를 설명해내지 않지만요, 근반적으로 봤을 때 메칸과 골드버그가 제시하는 이러한 것은 한 개인을 사회적 가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우리가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 문화, 관습, 뭐 종교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어떤 가치가 될 수 있겠고, 거기에 복속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고요. 거기에 대해서 굴복당하는 개인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고 그런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개인에게 저항할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걸 읽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개인에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압제적 상황, 전제적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보다는 개인이 사회가 요구하는, 개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대감의 어떤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스러지는
그런 개인의 파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요 대부분 얼만큼 정치적이냐라는 차이는 있지만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를 하나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해럴드 홉슨이라고 하는 비평가의 비평 인용이 있습니다. 사실 좀 긴데요.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해럴드 홉슨은 인상적으로 이 작품에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핀터가 만들어낸 위협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지, 폭력적 상황이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Mr. Pinter has got hold of a primary fact of existence. We live on the verge of disaster. One sunny afternoon, hydrogen bomb may explode. That is one sort of threat, but Mr. Pinter's is of subtle sort. 자, 핀터가 얘기하는 어떤 위협 그리고 폭력 이런 것들은 수소폭탄 같은 것이 갑자기 폭발해서 인간의 생명이 끊기는 그런 재난적인 상황에 대한 경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위협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훨씬 더 미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ubtle한 그런 종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It breathes in the air. 공기 중에서 숨쉬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보이지 않죠.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곳에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편재한다고 그러죠. 모든 장소에 다 그런 위협입니다. But it enters the room every time door is open. 문이 열리자마자 방으로 들어온다.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핀터 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 같은 것은 한 공간이 침입당하는 것, 한 공간은 어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공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도 역시 하나의 침입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There is something in your past. 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It does not matter what. 무엇인지 중요하지도 않다. Which will catch you up with. 그런데 그것이 현재 네 발목을 잡을 것이다. 굳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 작품 속에서 아까 얘기한 스탠리가 과거에 어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혹은 뭐 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걸 회피해 왔지만은 결국에는 이 도덕적, 사회적, 법적 책임을 결국 물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죠. Though you go to the utmost, 그렇지만 though you go to the utmost parts of the earth and hide yourself in the most obscure lodgings in the least popular of towns. 지금 이제 스탠리가 한 행위입니다. 영국의 남부지방에 있는 진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어떤 해안 도시죠. 거기에 몸을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스탠리처럼 One da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wo men will appear. 두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골드버거 스탠리처럼요. They will be looking for you. 널 찾고 있을 것이며 and you can't get away. 도망갈 수 없을 것이다. And someone will be looking for them too.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메칸과 아까 얘기한 골드버그를 또 그렇게 찾을 것이다. There is terror everywhere. 모든 곳에 공포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홉슨의 58년의 연극을 보고 리뷰하면서 상당히 실감나게 이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스탠리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것은 명확하지 않죠. 암시가 아주 희미하게 됩니다. 뭐 여성들을 관련해서 여성들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스탠리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부도덕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몰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기본적인 지배 가치가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같은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할 정도로 침해받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회적 가치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복종과 순종, 규율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히 읽어볼 장면은요, 2막에서 사실 이 골드버그와 메칸, 이렇게 N이 빠졌네요. MACCAN 타입입니다. 메칸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이 두 사람이 이 스탠을 몰아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몰아치는 장면인데요. 사실 골드버그가 질문을 하고 또 메칸이 계속 옆에서 도와줍니다. 이 말들의 향연, 어떨 때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요. 말 자체가 사실이냐 진실이냐와 상관없이 스탠에게 하나의 무기가 돼서 가슴을 파고듭니다.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을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수많은 질문을 골드버그와 메칸이 쏟아내는데요. 의자에 앉아서 이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충실하게 대답을 했던 스탠은 말도 안 되는 질문, 갑자기 어떤 사람을 네가 왜 죽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한 예로서 말도 안 되는 물리적 법칙을 설명하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846이라고 하는 번호가 possible한지 혹은 necessary한 가능한지 혹은 필요한 건지, 이런 필요한 수인지 스탠이 도저히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으로 몰아칩니다. 스탠에게 사실 답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요. 질문 자체가 스탠의 그 대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hy do you pick your nose? 왜 코를 후벼파니? 이런 질문을 하고요. What's your trade? 너 직업이 뭐야? 그리고 메칸이 또 계속 이어서 What about Ireland? 아일랜드는 어떤데? 질문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 모든 질문, 말 자체가 하나의 문맥 속에서 문맥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의 단순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로 변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이 거의 말미에 이르자 골드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What makes you think you exist? 뭐 때문에 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너 네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유는? 이렇게 물어보죠. 대답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메칸이 또 계속 묻죠. You're dead. 넌 죽은 몸이야. 골드버가 얘기하죠. You're dead. You can't live. You can't think. You can't love. You're dead. You're a plague gone bad. There's no juice in you. juice는 이제 액체죠. 사람이 어떤 생명이 있는 액체가 뽑히게 되면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죽게 되니까 넌 죽은 몸이야. 너는 완전히 생기를 잃어버렸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You're nothing but an odor. 너한테 나는 것은 악취밖에 없어. 시체가 풍기는 악취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말과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 것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탠은 무장해제가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스탠을 위해서 이 골드버거 메칸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스탠은 완전히 의자에서 몸을 웅크린 채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첫 번째 경우인데요. 스탠은 일어나서 이들을 피하면서 동물이 마치 나는 소리처럼 라고 하는 하나의 신음소리를 냅니다. 자, 재밌는 하나의 그 문맥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스탠리의 생일 날이란 그런 점이죠. 생일 파티를 하고 생일 날이란 점, 굉장히 아이러니컬합니다. 태어나죠. 사실은 아이러니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탠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로 완전히 자기 자신 정체성을 지금 상실당하고 억압받는 자로 지금 퇴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더욱더 모호한 것은 스탠은 이날이 자기의 생일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일이 아니라는 그 말에 골드버거와 메카는 네 생일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사실 이 여관주인 매그도 조그만 어린애한테 나 어울릴 듯한 북을 선물로 줍니다. 모든 게 다 그로테스크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설명해낼 수 있는 완벽한 사실 언어와 문맥이 모두 다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핀터 연극의 하나의 위협적인 상황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